공원에서 책을 읽던 판사가 왜 경찰에게 체포되었을까요? 연방 판사로서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녀였지만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그녀는 차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녀 손에는 단지 한국 소설책이 들려 있었지만 경찰들은 신고를 받고 이상한 문자책을 보는 테러리스트일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죠. 충분히 화가 나고 분노할 만한 상황에서 이 한국인 여성은 품격 있는 태도를 보여주며 조용히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불쾌했던 경험에 대한 기록만이 아닙니다. 한 한국인의 조용한 품격이 어떻게 미국 법정 전체의 공기를 바꿨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인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수라고 합니다. 지금은 미국 연방정부에서 판사로 활동하며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1년이 되던 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저에게 일어났던 어쩌면 제 인생의 작은 파문 하나를 던졌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느꼈던 모멸감이나 당혹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된 작은 자부심 같은 것들을 여러분과 이야기해보고 싶어서요. 때는 향기로운 봄날 조용했던 공원 벤치에서 단지 책을 읽으며 고향의 향기를 느끼고 있던 여유로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들 바람이 불어오는 평화로운 오후였죠. 그러나 그날 조용했던 벤치 위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책에 뭐라고 적혀 있죠?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질문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 소설책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찰관 톰슨은 무전기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당황스러웠지만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죠. 톰슨은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동료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김지수 씨, 당신은 공공장소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순식간에 제 손목에 차가운 쇠사슬이 감겼습니다. 수갑이었어요. 공원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마치 제가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요. 무슨 의심이요? 저는 그냥 책을 읽고 있었을 뿐인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톰슨은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누군가 수상한 외국인이 이상한 글자가 적힌 것을 보고 있다고 신고했어요. 테러 위협일 수도 있으니까.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 소설책이 테러 위협이라니요? 믿을 수 없었어요. 공원을 가로질러 경찰차로 끌려가는 동안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제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수치심, 분노, 공포가 뒤섞인 감정에 몸이 떨렸어요.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톰슨이 말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외국인이 공공장소에서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 몰랐어요? 영어로 된 책을 읽던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국에서 법을 공부했고 여기서 변호사 자격을 딴 제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다니요. 하지만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어요.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야 어떤 사람이 저를 신고했는지 알게 됐어요. 공원 맞은편 카페에 있던 한 남성이 수상한 외국인 여성이 암호 같은 글자가 적힌 책을 보며 뭔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신고한 겁니다. 단지 제가 한국어로 된 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요. 조사실 의자에 앉아 차가운 수갑의 감촉을 느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부당함에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분노를 표출할 때가 아닙니다.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과 이성으로 싸워야 할 때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조사실에서 6시간. 저는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톰슨과 다른 경찰관들은 저를 압박했죠. 한국에서 온 이후부터 책의 내용까지 캐물었어요. 마치 범죄자를 대하듯 했습니다. 변호사를 요청합니다. 제 첫마디에 그들은 당황했어요. 아마 제가 겁에 질려 울거나 화를 낼 거라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곳의 법을 공부한 변호사였죠. 제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변호사라면서요? 그럼 스스로 변호해 보시죠. 톰슨의 비아냥거림에도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당한 체포와 구금에 대해 민권 소송을 준비할 겁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제 눈빛이 달라진 걸 그들도 느꼈을 겁니다. 더 이상 겁에 질린 외국인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알고 싸울 준비가 된 법률가가 앞에 있었으니까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경찰 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까지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낮에는 법률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제 사건을 준비했어요. 김 변호사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요?
이미 석방되었잖아요. 동료 마이클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은 저지만 내일은 다른 누군가가 같은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이런 부당함이 계속되어선 안 돼요. 민권 소송을 제기한 날 법원 계단을 오르며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미국 사회에서 제 첫 싸움이었죠. 하지만 저는 소리 높여 외치거나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어요. 대신 법정에서 차분하게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저는 단지 모국어로 된 책을 읽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테러 위협으로 간주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명백한 인종적 편견에 기초한 부당한 체포였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어요. 판사는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톰슨과 그의 동료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그들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공공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라는 말은 제가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소송은 6개월간 계속됐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되지 않고 오직 법과 사실에 기반해 싸웠죠.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김지수 씨의 민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경찰국은 적절한 배상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날 법정을 나오며 승리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이 사회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더 깊이 고민하게 됐죠. 김 변호사님, 이번 승소로 명성이 높아질 겁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싶습니다. 단지 소수자라는 이유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들을 위해요. 그날의 결심이 제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더 큰 싸움을 준비해야 했어요. 단순한 변호사를 넘어 진정한 정의의 수호자가 되기 위해서요. 소송 이후 저는 한동안 깊은 방황에 빠졌습니다. 승리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밤마다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 잠을 설쳤죠. 공원에서 느꼈던 수치심, 경찰서에서의 무력감,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들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지수야, 이제 그만 잊으렴. 너는 이겼잖아. 친구 소희의 위로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승리가 아니야. 아직 바뀐 게 없어.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일을 겪고 있을 거야. 그날 밤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이 아픔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요. 단순히 변호사로서 개별 사건을 다루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웠어요. 연방 판사가 되기로요. 사법시험 준비는 험난했습니다. 낮에는 민권 변호사로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죠. 주말도 없이 법전과 판례들을 파고들었어요.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았습니다. 김 변호사님, 왜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이세요? 이미 성공한 변호사잖아요. 동료들의 걱정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어요. 수갑을 채우던 톰슨의 모습, 공원 사람들의 시선, 경찰서의 차가운 의자. 그 기억들이 저를 밀어냈습니다. 첫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감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순수한 열정으로요. 지수 씨, 판사가 되려는 이유가 복수심인가요? 면접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말했어요. 처음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편견이 없는 법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피부색이나 언어가 아닌 오직 법 앞에 평등하게 판단받는 그런 공간을요. 두 번째 도전에서 합격했습니다. 그날 합격 통지를 받고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그날의 그 벤치였죠. 이번엔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살아있었어요. 연방 판사 임명 과정은 또 다른 산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제 자격을 의심했어요. 외국 출신의 젊은 여성이라는 점이 문제였죠. 하지만 저는 묵묵히 제 신념을 이야기했습니다. 법은 모든 이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마침내 임명이 확정된 날,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책임감의 무게 때문이었죠. 법복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더 큰 의무를 짊어진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판사 취임식 날 가슴에 손을 얹고 선서했습니다. 나 김지수는 미합중국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모든 이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 순간 수년 전 공원 벤치에서 수갑을 찾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같은 손목에 이제는 판사 가운이 감겨 있었습니다.
아픔은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하게, 더 높은 곳으로 이끌었죠. 연방 판사가 된 지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한 서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민권 침해 소송이었죠. 피고는 다름 아닌 톰슨 경관과 그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이름을 보는 순간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수갑, 모욕적인 말들, 공원 사람들의 시선, 숨이 가빠졌죠. 판사님, 괜찮으세요? 서기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잠시 흔들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될 수 없는 문제였으니까요. 네, 괜찮아요.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첫 공판날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특히 피고석에 앉은 톰슨의 눈빛이 제게 꽂혔어요.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죠. 3년 전 공원에서 수갑을 채웠던 그 외국인 여성이 지금 판사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와 같은 차분한 톤이었지만 가슴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이었어요. 그는 공공장소에서 단지 피부색 때문에 부당하게 체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였죠. 톰슨 경관,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톰슨이 증인석에 앉는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제서야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저를 알아본 겁니다. 3년 전 그가 테러 위협이라며 수갑을 채웠던 한국인 여성이 지금 그를 심판하는 판사라는 사실을요. 톰슨 경관, 당신은 원고를 체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 질문에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말을 더듬으며 답했죠. 그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공 안전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심스러운 행동이었나요? 제 추궁에 그는 더욱 불안해 보였어요. 그의 대답은 빈약했습니다. 결국 그가 인정한 의심스러운 행동이란 단지 원고가 후드티를 입고 공원 벤치에 오래 앉아 있었다는 것뿐이었죠. 재판이 진행될수록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톰슨과 그의 동료들은 특정 인종이나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법 집행을 해왔어요.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패턴이었습니다. 증언을 듣는 내내 제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일었어요. 한편으로는 복수심이 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판사로서의 책임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 순간 필요한 것은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공정한 판단이었으니까요. 오늘 공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판결은 다음 주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톰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그의 손에 수갑을 차고 끌려갔던 그날,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지금 저는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개인적 감정에 따라 그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큰 정의를 위해 다른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법복을 입고 돌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개인적 만족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였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날,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특히 톰슨의 눈빛에는 불안과 공포가 서려 있었죠. 아마 자신이 했던 일들이 이제 되돌아올 것이라 느꼈을 겁니다. 판결문을 읽기 전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날의 기억, 수치심, 분노가 다시 한번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었죠. 이 순간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정의였으니까요. 피고 톰슨 경관과 동료들은 원고의 민권을 명백히 침해했음을 인정합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톰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러나 이 판결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교정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법정에 작은 소란이 일었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더 강한 처벌을 기대했을 겁니다. 특히 원고 측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피고들은 즉시 직무에서 해제되어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 봉사활동 300시간과 함께 인종적 편견 없는 법 집행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경찰 아카데미에 도입할 것을 명령합니다. 톰슨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는 분명 더 심한 처벌을 예상했을 테지만 저는 다른 길을 택했어요. 마지막으로 톰슨 경관에게 개인적인 말을 하고자 합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와 톰슨 사이를 오갔어요. 3년 전 당신은 한 공원에서 한국어 책을 읽고 있던 여성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저였습니다. 톰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법정에 작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그날의 수치심과 분노는 지금도 제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복수가 아닌 변화의 동력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한 일을 되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무게를 느꼈을 겁니다. 톰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법은 두려움이나 편견의 기초에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모든 이에게 공평해야 하고 정의는 피부색, 언어, 출신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판결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데 톰슨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서려 있었어요. 판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했던 일에 대해 그의 사과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기쁨이나 만족감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무거운 책임감만이 남았죠. 톰슨 씨, 중요한 건 사과가 아닙니다. 변화예요. 당신이 오늘 배운 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과가 될 테니까요. 법원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의 판결이 단순한 사건 하나를 넘어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랐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정의를 향한 작은 한 걸음이었으니까요. 판결 이후 많은 일들이 변했습니다. 지역 언론은 제 사연과 판결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억울했던 외국인 여성 판사가 되어 정의를 실현하다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죠. 하지만 저는 그 관심을 피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 개인의 영웅담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니까요. 김 판사님,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비서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중히 거절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제가 아니라 판결의 내용입니다. 집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톰슨 사건 이후 경찰국은 전면적인 내부 개혁을 시작했어요. 인종적 편견 없는 법 집행에 관한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시민들의 신고 처리 과정도 더 엄격해졌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톰슨의 변화였어요. 그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스스로 소수자 커뮤니티와의 대화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경찰관들에게 편견 없는 법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김 판사님, 톰슨 씨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비서의 말에 놀랐습니다. 망설였지만 결국 그를 맞이했어요. 톰슨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하거나 편견에 찬 눈빛이 아니었죠. 판사님, 제가 시작한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에는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경찰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톰슨은 자신의 실수를 교훈 삼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훌륭합니다, 톰슨 씨. 이것이 바로 제가 바라던 변화예요. 그의 노력을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복수나 처벌이 아닌 이런 변화가 진정한 정의였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지역 사회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공원에서 외국어로 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를 받지 않았어요. 경찰관들은 시민들을 대할 때 더 신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죠. 물론 완벽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편견과 차별은 존재했어요. 하지만 분명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중학교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왔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젊은 세대에게 제 경험을 나누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아 수락했습니다. 강당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었죠. 그 중에는 동양계 학생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함께 일종의 기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책에 나오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정의에 대해서요. 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학생들은 더욱 집중했습니다. 공원에서의 체포 경험부터 판사가 되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톰슨 경관을 심판했던 순간까지 솔직하게 나눴어요. 가장 강한 힘은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견디며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부당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분노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강연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보이는 아이였어요. 판사님, 저도 커서 판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정말 멋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어요. 오늘도 저는 법정에 앉아 판결을 내립니다.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제 손목에 남은 희미한 수갑 자국을 볼 때마다 정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세상은 한순간에 완벽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분명해요. 제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의를 향한 여정은 계속되니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던 그날의 저는 오늘의 제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순간을 통해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날의 수갑은 저를 구속했지만 동시에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주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법복을 입고 정의를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날 공원에서 겪었던 억울함을 기억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렇게 작은 울림에서 시작되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김지수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날 공원에서 일어난 일은 누군가에겐 단순한 실수였겠지만 누군가에겐 평생을 증명해 온 자신을 향한 의심이었는데요. 우리는 늘 말보다 행동으로, 힘보다 품격으로, 분노보다 침묵으로 답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흔들림 없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